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뻑이 나거나 프로그램이 닫히거나 또한 전기가 나가거나 이랬을 때에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했던 것을. 그래서 용량을 늘려줬으니까 저장을 하고 갑니다. 저장. 그래야지만이 다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번 과정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을 잘못되더라도 뻑이 나거나 전기가 나가거나 이래서 잘못되더라도 저장했던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불러오시면 됩니다. 물론 컴퓨터의 그 시스템에 따라서 포토샵 버전에 따라서 뻑이 났더라도 포토샵을 열었을 때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는 그렇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복구가 되는 적이 있기 때문에 복구도 됩니다. 21번째 레이어 비아 카피 복사를 하나 합니다. 컨트롤 J가 되겠고요. 아까 같이 레이어 메뉴 레이어 뉴 레이어 비아 카피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전에 주었던 드라이 브러쉬라는 걸 다시 한번 줍니다. 여기에서는 이펙트 효과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미지를 좀 더 좋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는 이펙트는요. 아티스틱 드라이 브러쉬 에서 수치는 좀 틀리겠습니다. 772를 주겠습니다. 역시 설명은 좀 빼고 수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72를 주고 OK 하시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하고 난 다음에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요. 아까보다는 빠르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런 용량이 커서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사양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뭐 2기가 내지는 2기가 더 안 되고 그런다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너무 천천히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무조건 확확 다 잘 가는 건 아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지니까요. 어느 부분을 보여드릴까요? 이쪽 대부분을 좀 볼까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전에 드라이 브러쉬를 주기 전과 주고 난 후 뭐가 틀려졌습니까? 한번 보세요. 선명하지 않았던 것이 선명한 느낌이 들어오죠. 그렇습니까? 잘 안 보이시면 한 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릿한 것이 이렇게 선명해졌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펙트 효과에 의해서 조금 모양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죠.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으로 갔다 다시 돌아도 잘 모릅니다. 그럼 확대해서 보면 그 흐트러졌던 것이 선명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라이 브러쉬를 주고 772를 주고 23번으로 가는데요. 23번에서는 지금 필터 효과를 준 것을 한 번 더 줍니다. 네, 효과를 주는데 이 단축키가 있습니다. 얘는요. 똑같이 그냥 들어가서 지금 드라이 브러쉬 들어가서 주셔도 되는데요. 그냥 컨트롤 F만 하면 금방 직전에 줬던 필터 효과를 다시 한번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머지 다운 해줍니다. 머지 다운은 뭐라 그랬죠? 위에 있는 레이어와 밑에 있는 레이어를 합쳐주는 겁니다. 머지 다운. 이렇게 해서 합쳐줍니다. 그 다음에 25번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겠지만 나름대로 선생님들을 보셨을 때에 닷지와 번, 스펀지 툴을 이용을 해서 도구 중이죠.
도구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닷지와 번 스펀지 툴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기능을 놓는 것은 안 하셔도 되지만 놓는 것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닷지와 번 스펀지 툴만 잘 이용을 하셔도 실제적인 사진을 좀 더 퀄리티 높은 사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즉 닷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밝게 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닷지 툴을 이용해서 좀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밝은 부분을 번 툴을 이용을 해서 좀 어둡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스펀지 툴은 채도가 약한 것을 채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명암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들을 따로 부분적으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이 닷지와 번 스펀지 툴인데요. 설명을 요거에 대해서 잠깐 드리고 가겠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암실에서 작업을 했을 때에 확대기에 의해서 닷지와 번을 잘하는 사람이 작품을 잘 만든다고 했어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요, 사진을 나는 찍어서 갖다만 줬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암실에 갖다 줬지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암실이 아닌 명실, 즉 포토샵을 얘기를 합니다. 명실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포토샵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만 조금만 배우면. 그래서 암실에서 닷지와 번을 잘 이용을 해서 사진을 만들면 굉장히 잘 만드는 작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즉 어떤 거냐면 내가 닷지 툴을 선택을 하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하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아니 밝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터치를 해주면. 그러면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어두운 것을 조금 밝게 해주고 밝은 것을 어둡게 해주고, 이러므로 인해서 서로의 그 명암도를 조정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번 툴을 이용을 해서 어두운 부분을 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해줄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해볼까요? 나무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면 더 어두워지죠. 이렇게 까매지는 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 다른 걸 해볼까요? 이 부분을 해주겠습니다. 어두워지죠? 예. 이렇게 해서 닷지와 번 툴을 이용하는데요. 그럼 스펀지 툴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펀지 툴은 채도를 높여주고 낮춰주는 겁니다. 바이브런스에서 전체적으로 해주는 기능을 알려드렸죠. 여기에서는 브러쉬 개념으로 채도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고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이 하나가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옵션에 보시면 새츄레이트와 디서츄레이트가 있습니다. 디서츄레이트는 채도를 낮춰주는 것이고 새츄레이트는 채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두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새츄레이트는 채도를 높여주고 디서츄레이트는 채도를 낮춰줍니다. 색상이 없어지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스펀지 툴을 이용해서 새츄레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어때요?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죠? 좀 밝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도는 높아지지만 이미지가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츄레이트를 이용했을 때에 채도가 높아지지만 좀 밝아진다. 그래서 밝아지면서 채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새츄레이트를 했을 때는 채도가 낮아지는과 동시에 좀 어두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들을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무는 이 부분 나무가 굉장히 어둡죠? 이 부분이 어둡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진에서도 어두운 사진일 경우에 잘못 찍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그래서 좀 어둡게 찍힌 것을 밝게 어두운 부분만 밝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나오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 네, 그것이 25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26번 과정이 되겠습니다. 26번 과정은 콘트라스트네요. 그거 하고 다른 거 처리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자, 요거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부터 먼저 해줄게요. 26번 그건 좀 더 해주겠습니다. 26번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아까 했었죠. 여기에서는 수치를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1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콘트라스트가 조정이 된 게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7번 좀 더 그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잘 아시는 샤픈을 주겠습니다. 언샷 마스크 아시죠? 예, 좀 많이 선명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언샷 마스크를 많이 쓸 겁니다. 여기에서 어마운트는 150. 이 150이라는 숫자는 이미지가 약 50메가 정도에서는 150이 아니라 120이 되겠는데요. 120의 숫자가 50메가 정도 되는 이미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거나 많거나 그러면 별 효과, 좀 이상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120을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50메가 정도 됐을 때. 그래서 한 30메가에서 50메가 이런 거 우리 일반 사진 같은 경우에 120에서 레디우스는 2 내지는 3인데요. 3은 너무 강하고요. 2는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3을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2를 해주겠습니다. 2. 그 다음에 스래시홀드는 그냥 0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스래시홀드를 올리면 올릴수록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사이즈 관계상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120과 2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채도를 좀 더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바이브런스라고 했죠? 채도 조정이. 바이브런스에서 너무 색상이 강하다고 생각이 돼서 푸른색이 강하다고 생각이 돼서 마이너스 23 정도 해주시고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마다 조금씩은 정보에 따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확인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너무 색이 강하다 했을 때에 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츄레이션은 오히려 빨간색이 좀 부족하니까 플러스 14 정도 해줬네요. 페이퍼에 의하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직전과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약간 채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여기에서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이 나무나 이런 어두운 부분들, 섀도우 부분들을 좀 밝게 해주기 위해서 어저스트먼트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예, 직전은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려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는 포토샵에서 기능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해놓은 것으로 그냥 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참고로 수치를 적어 놓으시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오지만 한번 적어 놓으셔서 자기 컴퓨터에서 이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운트는 35, 맨 위에 섀도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섀도우 부분에 어마운트는 35, 톤은 50, 그 다음에 레디우스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컴퓨터에서는 이 포토샵 CC가 내용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으나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한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Show More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요 수치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섀도우 부분은 이렇지만 섀도우 부분은 이래서 어두운 부분이 환해졌지만 밝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하이라이트 부분. 밝은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해주고 싶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어마운트를 높여주면 하얀 부분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다치와 번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에서 좋은 기능에서 좀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넣어져 있는 겁니다. 안 넣었어도 특별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이미지들을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한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해 준 데 있어서 컬러 값이 있거든요. 어저스트먼트라는 게 있는데 밑에 섀도우와 하이라이트가 있고 어저스트먼트가 있는데 이 컬러 값을 기본적으로 플러스 20이 나오는데요. 더 높여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죠.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 플러스 70 정도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드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수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미드톤도. 미드톤은 약 2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프리뷰를 꺼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조정해준 게 낫습니까? 전에 게 낫습니까? 조준 게 훨씬 낫죠. 네, 이랬던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